돈 더 벌고 싶죠? 이 종목만 가지고도 데이 트레이딩이나 스캘핑은 아니다라는 사실. 6, 7, 8월이네요. 중국은 무려 6.8%, 10, 11월 12일서부터 미국은 6.2%. 이 컨센서스 믿어도 된다고 봅니다. 테이퍼링은 왜 합니까? 너 혼자 마음대로 하면 안 돼. 투자 신중해야 돼. 안녕하세요. 촉촉 삼삼한 촉선생입니다. 촉선생과 함께하는 오늘의 주제 지금 공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테이퍼링 두려워 마라. 나만 믿으면 돼. 자, 요즘 주식시장이 테이퍼링, 특히 미국 경제 관료들이 이 말만 하면 주가가 마구 흔들리는 현상을 자주 연출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주가에 고통을 주는 걸까요?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경기가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각국 정부는 우리나라 포함 어려워진 경기를 살리기 위해 시중에 돈을 풀어왔죠. 유동성을 공급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노력의 효과가 있었나 보죠. 현재 많은 나라에서 지표상 물가도 오르고 경기도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뭐가 걱정이냐면 이젠 오히려 주가나 부동산이나 이런 투자 자산들이 자산 버블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돈의 힘에 의해서만 지나치게 오르는 현상, 이거 막아야 됩니다. 한 방에 빵 터질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에 따른 경기 과열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관리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산 버블, 경기가 오버슈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그동안 경기가 어려우니까 시중에 정부 차원에서 돈을 풀고 있었죠. 이 푸는 돈의 양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결론적으로 가서는 기준금리를 올리는 정책을 펼치죠. 시중에 푸는 돈의 양을 줄이는 것이 테이퍼링인데 이 테이퍼링은 긴축적 정책의 시발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기에 이 촉선생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맛보기 차트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파란색 봉과 회색 봉이 보이실 거예요. 쌍쌍이 맺어 놓았죠? 거기서 긴 것만 보겠습니다. 긴 거. 파란색 봉이 긴 거를 보았더니 그 밑에 2021년도 3, 4분기, 3분기 제일로 기네요. 파란색 봉을 보았더니 테이퍼링 시그널? 그리고 회색 봉은 그거보다 1분기 늦은 올해 4, 4분기 때 제일 봉이 길군요. 이 회색 봉은 테이퍼링 공식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중에 푸는 돈을 줄이는 것을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 아무 사인 없이 줄이지는 않아요. 특히 미국 연준은 기사를 통해서나 아니면 어떤 회견을 통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말로써 테이퍼링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낌새를 보이죠. 그 낌새가 테이퍼링 시그널입니다. 3분기 6, 7, 8월이네요. 그때 낌새를 많이 보일 것 같다? 미국의 저명한, 미국에서 제일 힘이 강한 금융투자 회사들의 공통적 의견이다. 그리고 그렇게 낌새를 보이다가 드디어 언제서부터 푸는 돈을 줄이느냐? 4, 4분기서부터 11월 12일서부터 실제로 줄여나가기 시작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촉선생, 이 컨센서스, 이 어떤 전망 믿어도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테이퍼링이 왜 필요한 상황일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먼저 중국과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기업과 관련되어 있죠. 어떤 원재료를 사는 원가성 물가 지수인데 올 4월을 보면 중국은 작년 4월 대비 무려 6.8% 생산자 물가 지수가 상승하였고 미국은 6.2% 상승했어요. 이것은 2017년 각각 그 나라의 2011년 이 최고 수준이에요. 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오르면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생산하는 제품에서 차지하는 원가가 굉장히 오르겠죠. 소비자 물가가 오른다라는 것이죠. 자, 게다가
해운 운임이 폭등하고 있어요. 이 폭등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4월 말 BDI 지수는 발틱 드라이 인덱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배로 어떤 것을 운반을 하는데 별로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메일이나 콩, 옥수수 이런 거 기술력이 필요 없거든. 그런 게 BDI 지수, 즉 벌크선을 통해서 운반하는 것들인데 그 BDI 지수가 무려 10년 만에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운임 지수, 이거는 이제 상하이 중국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세계의 척도인데 이것도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죠. 수입해서 무엇을 쓰거나 또는 그거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거나 상당히 수입 물가적 측면에서 압박감, 상승을 불러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생산자 물가나 해운 운임 지수가 오르는데 이게 진짜 소비자 물가에 전가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보통 우리나라 얘기 안 하죠. 주가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거 볼 필요 없다. 자, 미국 4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무려 4.2% 상승했어요. 3월 달에 2.6% 상승했는데 이것도 높았는데 연준, 페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인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 목표가 2%입니다. 그러면 4월 달은 그거보다 더블 이상 올랐네? 이거 무언가 큰 조치를 해야만 한다라는 어떤 지표가 되겠습니다. 향후 하락 전환하기보다는 전문가들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걸로 보고 있는데 3분기 평균 플러스 2.7%, 4분기 2.6%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10년간의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얼마나 오를 것 같냐라는 기대 인플레이션도 플러스 2.5%로 한 7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죠. 좀 어렵나요? 생산자 물가의 폭등, 그거로 인한 소비자 물가의 상승, 이것은 경기에 있어서 경기 회복 시그널, 확실한 시그널일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아까 말한 주식, 부동산의 가치가 이미 엄청나게 올라 있다는 거예요. 자, 자산 버블이 한 번에 꺼지는 것을 미국발 금융위기 때 특히 많이 보셨죠? 그게 왕창 꺼지면 얼마나 큰 사상자를 내는지. 자, 그것을 연착륙, 즉 소프트 랜딩을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가 테이퍼링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물가 상승으로 더 이상 양적 완화, 즉 돈을 푸는 것을 유지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테이퍼링이 실시가 됩니다. 3분기 시그널을 주고 4분기 때 실제로 시행이 된다는 것이죠.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실질 투자 수익률을 보장받지 못하면 안 되겠죠. 기업이 생산도 안 하고 개인이 소비도 안 하니까 vicious effect, 따라서 금리는 더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죠. 제 말이 몇 주 안 지났지만 맞아 들어가고 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추천 종목 100% 뜨고 있죠. LG 플러스 벌써 추천 가격 대비 25% 상승했죠. 전종 앞으로도 다 맞출 건데 저를 믿고 제발 구독자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속선생이다. 알람 설정까지. 현재 미국 양적 완화 규모는 얼마를 돈을 푸냐면 매월 1,200억 불이에요. 그 일반 국채를, 그러니까 금융권에 있는 거를 페드가 사준다고요. 사줘서 현금을 주고 그 채권을 사주니까 시중에 돈을 푸는 거죠. 직접 개인 기업에 푸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 규모가 무려 1,200억 불. 와, 이거가 얼마입니까? 120조 원이 넘는 돈이죠. 매월. 자,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좀 줄여 나가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테이퍼링이 끝나고 나면, 즉, 푸는 돈이 1,200억 달러인데 그 다음 달 1,000억 달러, 그 다음 달 800억 달러 이 수준을 줄여요. 그러면 시중에서 돈을 이제 더 이상 풀지 않게 되겠죠.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까지 오냐면 지금 0에서 0.25%, 즉 0%에 붙어있는 이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과열을 더 막기 위하여, 경기를 연착륙시키기 위하여.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떤가 한번 볼까요? 자, 브라질은 호주 때문에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데 중국과 호주가 좀 맞붙었어요. 싸우고 있어요. 요새 뭐 싸우고 있는지 좀 아시나요? 호주가 미국의 정치적인 어떤 무기적인 부분은 의존을 하는데 중국이 그게 기분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왜 나쁠까요? 호주의 그 전체 그 수출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호주가 무언가를 수출하는 나라들, 거기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6%예요. 이게 얼마나 큰지 모르겠죠. 우리나라도 중국이 거의 제일 큰데 26%예요. 호주는 그럼 절대적이네. 호주에서 주로 이제 중국이 수출하는 품목이 대두 옥수수, 이거 콩 옥수수,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철광석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다 브라질, 호주가 이렇게 많이 수출한 품목으로 겹쳐요. 그래서 반사이익을 브라질이 얻고 있는데 얘네 또한 엄청나게 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4월 달에 얘도 6%다네요. 전년 동월 대비 6.8% 상승했어요. 목표 그 물가대가 2에서 5%인데 그걸 훨씬 초과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나라는 벌써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어요. 0.75%씩 2번 올해. 신흥국 중에서 좀 큰 나라죠. 자, 러시아도 또한 기준금리를 2번 올렸습니다. 자, 선진국 쪽 캐나다는 이미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있죠. 자, 이런 이유로 점진적으로 돈을 푸는 규모를 줄이는 테이퍼링이 시작이 될 거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결국 금리 또한 인상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주가가 완전히 골로 갈까요? 이 촉선생의 결론은 아니다입니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는 이번에 시작될 테이퍼링과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과거의 사례입니다. 자, 1차, 2차로 제가 나눴는데 그 파란색 박스 이 구간이 미국에서 1차 양적 완화를 축소, 즉 1차 테이퍼링을 했던 시점, 그 시기이고 2차 또한 2차 시기입니다. 그 시작 시점을 보면 2019년 9월 정도서부터 2차는 2011년도 9월 정도서부터 시작을 했죠. 자, 제가 조그맣게 박스친, 빨간색으로 박스친 부분을 잘 보도록 해요. 진한 자주색이죠. 요거는 우리 한국 종합주가지수 코스피인데, 미국이 양적 완화 축소, 즉 테이퍼링을 시작하니까 초반에 좀 빠져요. 근데 결국은 쭉쭉 올라가죠. 1, 2차 마찬가지죠. 그렇구나. 왜 그럴까요? 자, 테이퍼링은 왜 합니까? 자산의 버블, 경기의 과열을 막는 사전 조치입니다.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주가는 경기에 선행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경기가 좋아지는 한 주가는 갑니다. 자, 유럽의 버핏, 앙드레 코스톨라니 선생님의 말이 생각나는군요. 주인과 그 주인이 키우는 개가 산책을 나갔죠. 개는 주인 앞으로 또는 뒤로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결국 집에 돌아올 때 보면 주인과 같이 대문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주인은 경기이고 개는 주가죠. 경기가 좋다면 주가는 갑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있죠. 제가 서너 번 강조를 드렸는데 진하게나 오르는 경기 부양을 처음 시작하는, 경기가 어려우니까 처음 시작하는 돈의 힘에 의해서 밀어붙이는 그런 시장에서 보았듯이 진하게나 오르는 시장은 아니다. 선별적으로 오른다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테이퍼링을 역으로 이용해서 테이퍼링 때문에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수혜주, 이것은 간단 명료하게 금리 상승 수혜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추천해드렸던 종목들과 무관하지 않지요. 금융주, 은행증권 보험이죠. 은행 님의 확대, 증권 예탁금 운용수익의 증가, 보험 자산 운용수익률의 상승! 그런 걸로 인해서 자, 제 추천 종목 잘 가고 있죠. 지금 현재 가격에 만족할 수는 없죠. 조금 있다가 매도 전략까지 그냥 끝까지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것도 제가 알려드립니다. 자, 금융부채보단 금융자산이 많은 기업, 기억나시나요? 안암전자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부채가 많은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오릅니다. 요즘 들어 증권방송을 보면 테이퍼링에 대비하여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투자한다고 서서히 말들 하고 있군요. 자, 그러면 테이퍼링, 금리 상승 수혜주의 매도 전략,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제가 지지난번 방송에 추천했던 DB손해보험의 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저점에서 일봉 차트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이 보이죠? 38,000원, 52,000원? 그때 보았던 월봉을 다시 한번 볼까요? 월봉을 보았더니 지금의 일봉상본 짧은 기간 동안 보았던 상승은 과거의 화려했던 시절에 비하면 별거 없군요. 상승률이 미미하다라는 겁니다.
자, 가장 오른쪽 빨간색 그 양봉인데 그 양봉 세 번째 그 밑꼬리 부분에서 제가 추천했다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자, 1봉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네모 박스를 4개를 쳤죠. 얘가 움직이는 패턴을 보았더니 뭐라고요? 기술적 분석상 패턴이라는 게 있죠. 패턴이라는 게. 기술적 분석 책을 보고 연구해봤자 이런 말 안 나옵니다. 자, 기술적 분석상 패턴이라는 말이 있죠. 얘가 보니까 저점에서 올리는 과정에서 약 10% 정도를 올리고 5% 정도를 빼는군요. 네모 박스는 조정 구간, 5% 빠지는 구간을 제가 박스를 쳐놓은 건데, 그럼 여러분들 그냥 얘를 제가 말한 매수 가격에 사서 그냥 들고 있는 거 괜찮아요. 그것도. 그러나 돈 더 벌고 싶죠? 이 종목만 가지고도 전 저점 대비 10% 정도 상승했을 때 반 정도는 파는 거지. 그리고 5% 정도 빠졌을 때 더 싼 가격에 주스 늘려서 더 사는 거죠. 50% 매도한 금액으로. 느낌 오셨나요? 자, 이것은 주식 경험이 좀 있으신 분이 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이게 데이 트레이딩이나 스캘핑은 아니다라는 사실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떡상! 자, 테이퍼링이죠. 금리 상승의 수혜주기도 한데 KTNG입니다. 수익률 100%죠. 최강자죠. 최강자. 2조 2,550억까지 늘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탄소 배출권이라고 아시나요? 1조 7천억. 대박! 구독! 좋아요! 속선생이다. 알람 설정까지.